이거 설정 아니에요. PPL도 아니고 설정 아니야. 나 원래 독서를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고. 자, 안녕하세요. 필빠입니다. 사실은 이번 영상은 뭐 정식적인 영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제가 뭐냐면 제목에 쓰여 있듯이 워킹데드 시즌 7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과연 최악의 시즌인가, 뭐 그런 말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 특집을 지금 안 하려고 했어요. 시즌 7 피날레 이제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나서 좀 영상을 좀 찍어서 종합 편집도 해보고 재밌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 와우, 이번 주 에피소드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뭐 그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필빠님 워킹데드 너무 재미없어요. 뭐 이번 시즌 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주제로 영상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말씀을 워낙들 많이 하셔서 이번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즌 7 리뷰를 하면서 좀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뭐 편집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즌 7의 문제점이 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적어 와봤습니다. 적다 보니까 나 원래 이렇게 저 원래 한 장 적으려 했거든요. 한 장. 문제점이 한 장이면 다 나오겠구나 했는데 세 장이 나와. 세 장이. 세 장.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왜? 아니, 최고의 드라마가 어떻게 문제점이 A4용지 3장이 나와, 10포인트로. 아유, 문제야, 아주 그냥. 어쨌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종합 편집이 아니라 뭐 토크쇼 개념으로 커플할 정도만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제 전적인 저의 생각이니까 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프로 소통로지 않습니까? 또 댓글로 피드백 갈 테니까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즌 7 파트 1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괜찮다는 의미는 좀 의미의 어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2가 너무 최악이고 또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괜찮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일단 시즌 7 1화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어요. 그쵸? 물론 뭐 글렌과 아브라함이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지만 일단 뭐 작품성 자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근래에 나온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모두를 가져와도 이 워킹데드 시즌 7 1화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영화에도 안 밀릴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시즌 7 1화 보면서 야, 이거 뭐 역대급 시즌 탄생하겠구나. 야, 내간이란 사람이 만화책에서 봤을 때도 만화책에서 봤을 때도 정말 멋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까지 묘사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즌 1 제일 좋아하니까 시즌 1 이후로 최고의 시즌이 나오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화에 이 킹덤 마을의 이야기가 나왔죠.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시즌 7에서 킹덤 마을 자체가 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에피소드 하나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모형과 캐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줘도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킹덤 마을 자체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마을 자체가 이렇게 평화롭고 또 왕도 뭐 이렇게 별로 싸울 생각이 없죠.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잔잔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냐? 이 에피소드에 킹덤 마을을 하나 다 몰아주지 말고 다른 마을과 좀 교차 편집을 하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리고 3화가 좀 문제긴 했죠. 3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드와이트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좀 펼쳐졌어요. 지금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한 인물에 대한 뭐 감정 묘사가 너무 길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이 가장 드러났던 것이 바로 3화였죠.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드와이트라는 인물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시즌 6에서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뭐 나왔었죠. 뭐 이런 사람한테 에피소드를 하나를 몰아준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4화에서 네간이 알렉산드리아로 옵니다.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근데 뭐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주인공인데 그래도 릭 그라임즈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1화 이후로 3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인물에 한 에피소드를 다 줘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화도 그랬죠. 5화도 뭐 매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힐탄 마을에 쫙 줘버렸고 6화 같은 경우는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타라가 제가 타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타라 같은 경우는 이 에피소드 하나를 다 먹어버릴 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라가 이제 뭐 오션사이드로 가면서 오션사이드가 이제 소개가 됐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과연 오션사이드가 에피소드 하나를 다 가져가도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마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런 존재입니다. 릭그룹에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게 무기를 주는 약간 그러기 위해서 뭐 설정된 장치 같은 경우인데 제작비를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에피소드 하나를 다 줄만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많긴 했지만 사실 파트 1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파트 2,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필파님, 에피소드가 이제 3개 남았는데 구원자 집단을 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여요. 드와이트의 배신도 그려야 하고 오션사이드도 섭외해야 되고 매기가 시탑의 리더로 올라서서 릭과 전투 계획도 짜야 되고 이즈키엘 왕과 릭과 계획을 짜야 돼요. 이 많은 내용이 남은 3편의 에피소드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은 타라가 오션사이드에 도착하고 시즌이 끝이 될 수도. 이런 댓글을 14만 리뷰 영상에 남겨주셨는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에피소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 스토리 안에 본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내가 구독자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킹데드 제작진이 생각하는 스토리 본질의 방향이랑 시청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인 걸 넘어서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번 주 에피소드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진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샤샤와 로지타 사이에 풀어야 될 감정이 있다. 근데 내간이 이때까지 좀 별로 나오지 않았다. 내간을 한번 등장시켜볼까? 그리고 그렇다면 로지타와 사샤를 안식처로 보내자. 안식처로 보내서 뭐 저격을 하는 뭐 준비하는 도중에 둘이 대화를 나누게 해서 감정을 풀게 하자. 그러면 내간도 나오고 이 둘 간의 감정도 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막상 가서는 뭐 저격을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고 빗나가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시도도 못하고 대화만 하다가 정말로 대화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가장 웃겼던 것은 사샤가 혼자서 안식처에 진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가 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거지. 솔직히 다른 배우가 있으니까 정말 웃긴 장면입니다. 그 뭐 하는 짓인지 스토리를 짜도 그렇게 개판으로 짤 수는 없어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고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샤가 내간을 저격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샤와 로지타가 막 이렇게 뜀박질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예고편에 나왔었어요. 시청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시청자는 내간이 어차피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프리 딘 모건이 시즌 8까지 계약을 했다고 하죠. 어차피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이제 전개가 좀 답답했고 너무 당했으니까 정말 요만큼의 상처라도 입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예고편을 보면서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반격이라도 하길 원했던 거죠. 근데 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제작진이랑 시청자랑 스토리 본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뭐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샤와 로지타의 감정을 풀자.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간만에 내간을 좀 등장시켜보자.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관을 등장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필요했더라면 그렇다면 이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시즌 7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좀비로부터의 생존이 이제는 없는 것 같다. 좀비가 뭐 마치 이제 장난감 다루듯이 다룬다. 10화였나요? 11화였나요? 그거 보면 이제 리기 미션이랑 그 사슴 CG 나왔던 거, 그거 보면 이제 릭이 좀비를 몇 마리 남았는지 막 세요. 막 씩 웃으면서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비가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예요. 뭐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즌 7까지 왔으니까 뭐 그런 과정이 당연한 거죠. 이제는 좀비를 죽이는 게 쉽겠죠. 뭐
적응이 됐고 뭐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로지타는 복수를 하고 싶고 또 무기가 필요하다. 근데 무기가 없다. 알렉산드리아는 무기가 없다. 근데 원래 있던 무기마저도 요번에 새로 등장한 그룹이죠. 힙스터에게 다 뺏겼다. 그러면 이제 로지타가 사샤한테 갑니다. 사샤한테 가서 야, 우리 복수를 위해서 한번 무기 구하러 가볼래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치? 말을 해서 어떤 무기를 이제 막 둘이서 구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비를 대규모로 투입을 시켜버리는 거야. 시켜서 로지타와 사샤가 이렇게 막 혈투를 벌이겠죠. 혈투를 벌이다가 어떤 뭐 굴이라든지 작은 집이라든지 이런데 막 겨우겨우 숨어서 이렇게 둘이서 막 숨 참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비가 딱 다 지나가고 나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둘만의 대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좀비로부터의 뭐 스릴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제작진이 원했던 사샤와 로지타 사이의 감정도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인물 간의 감정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뭐 그래서 난 별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그런 인물들 간의 세세한 감정선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번 주에 나온 장면인데 데릴과 매기 사이의 그 대화 장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워킹데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방송사 어디죠? 사이파이에서 하는 뭐 제트네이션? 뭐 그런 흔한 좀비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감정선이 없다면. 뭐, 어쨌든 해결 방법은 여기에 앉아있는 저보다 뭐, 그 현장에 있는 작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저는 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한 에피소드에 한 인물이나 또 한 말을 몰빵해주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제 워킹데드가 막 한창 재밌었을 때, 그때처럼 좀 이렇게 마을과 마을 사이, 그리고 인물과 인물 사이에 좀 교차 편집을 해서 보여준다면은 약간의 지루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비로부터의 생존에서 오는 스릴은 이제는 더 이상 좀 크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지타와 사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로 좀 보충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뭐 교차 편집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2개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봐서는 반등의 요소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14화까지 끌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15화에서도 그렇고 16화에서도 그렇고 전개가 똑같을 거예요. 전개가 똑같고 뭐 오션사이드 가겠죠. 오션사이드 가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진정을 시키고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전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시즌 7은 아무래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고 또 뭐 조금 빠르다 하면은 각종 커뮤니티가 뭐 모여서 뭐 우리 이제 진격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우리는 보겠죠. 왜냐면 뭐 우리는 워킹데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뭐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시즌보다는 좀 다음 시즌을 기다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워킹데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워킹데드 욕을 해버리면 이거는 나 이제 채널 없애겠다 이런 말이나 솔직히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워킹데드를 진짜로 안 사랑하면은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정말 워킹데드를 사랑하고 워킹데드를 많이 봤고 워킹데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 시즌 7 리뷰 영상 그리고 특집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또 소감이라고 하나 할까요? 뭐 그런 느꼈던 단점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을 해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또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댓글로도 이렇게 소통을 또 해보도록 하죠. 뭐 어쨌든 저는 다음 특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